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의 박세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에 도움된 얘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고 해요. 상속세 뭐냐는 질문을 하신 분은 많이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증여세랑 혹시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기면 발생되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남은 유산을 줄 때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금이 이제 누진으로 들어가는데 30억 이상 초과가 되면은 50%를 걷는 상속세가 꽤 높은 편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국가마다 좀 퍼센트를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나라는 뭐 부가가치세가 높고, 어떤 나라는 그냥 평소에 월급에 대한 그 소득세가 높아가지고 뭐 복지 이런 데 예산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도 한 나라는 또 상속세를 좀 다르게 하고요 하니까 그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상속세는 50%로 가장 높은 편이고요. 지금 뭐를 고치려고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유산세라는 거를 유산세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거를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왜 개편을 하냐? 상속세가 지금께 문제가 많으니까는 하겠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유산세가 뭐냐면은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가타부타 되게 어렵게 하지 않았고, 그냥 세금 걷는데 좀 행정적으로 편리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단점이 또 있겠죠. 단점은 이 상속인마다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상속인마다 인적 공제들이 다 달라지니까는 뭔가 막 달라지고요. 그리고 상속을 많이 안 받는 사람도 세금을 더 내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억울한 케이스인데, 세금을 일단 초반에 유산 이렇게 유산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죠. 그거 기준으로 떼다 보니까 일단 재산 세금이 일괄적으로 움팍 떼지고, 그 다음에 나 세금을 얼마 안 받을 건데 라는 사람도 일단은 세금을 더 낸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라는데, 요 정도 개념까지만 우리 알고 가자고요. 얕게. 상속세 75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안 바꿨습니까? 그래서 유산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럼 유산 취득세가 뭐냐? 아까 유산세의 반대겠죠? 말 그대로 유산을 취득하는 사람,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내라 라는 식으로 공평해지고요.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니까 기준도 뚜렷하니까 분쟁이나 이런 것도, 억울한 케이스도 줄어들겠죠. 근데 아까 유산세의 장점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단점으로 이제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요거를 나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절차가 복잡도 하고, 이제 이 세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행정 절차가 더 로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쉽게 예시로 들게요. 유산 취득세. 우리 예전 같으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15억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40%를 떼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사람들이 뭐 이제 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40%가 옴팡 떼지는 거예요. 이게 40%가 꽤 큰 돈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 보면은요, 우리 다들 강남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가 있다고 봐요. 한 채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한 채가 한 30억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우리 한 50%라고 치죠. 그냥 툭 쳐서. 강남에 한 30억 되는 아파트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준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벌써 절반이 날아가죠. 강남 아파트 평생 모아서 한 채를 어떻게든 이제 샀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절반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절반채로 끝이냐? 요거 자식 2명이면 어떻게 된다? 또 반갈이가 되고 그 다음 반반씩 했을 때 뭐예요? 또 여기서 인적공제 같은 게 있나 없나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시기니까요. 재산이 이렇게 많이 쪼개진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중소기업으로 치면은요 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따로 이제 뭐 가업승계 이러면서 세금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아들의 손자까지 가면은 거의 뭐 재산이 남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집은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건데 자 이제 5억을 3명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5억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세율이 어떻게 된다? 1억 이렇게 과세가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아까 6억 되던 게 3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조세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앞으로 세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연금도 부족하다 이러고요. 그죠? 노인도 늘어나고 자 이거 언제부터 바뀌냐 이거 중요하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개편안이라고 개편안을 낸 겁니다. 개편안을 낸 거고요. 이게 개편이 바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국회에서 올리고 뭐 통과하고 이러다 보면요 아마 예상하는 게 2028년 시행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25년이고요. 빨라야 이제 3년 뒤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 사이에 뭐 왈가왈부하면서 또 논의가 되면은 만약에 부딪히면 쟁점 법안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여든 야든 요거는 한번 손 봐야겠다라는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75년 됐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을 좀 반영은 해야겠죠. 그래서 요 결론은 이렇게 개편안이 되는데 뭐 개편이 된다 만다는 떠나서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의견 있으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단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나라가 이 OECD 중에서는 4나라밖에 없고 대부분 다 유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신문에서 잘 정리한 표인데요. 소득세 공제액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공제라는 게 있고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 좀 더 크게 한 번 더 공제를 시켜줍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이거 뭐 택도 없는 돈이죠 사실. 이것도 그래서 인적공제도 이제 5억으로 지금 좀 손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요. 203억 정도,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그냥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거는. 유산취득세 방식 하는 나라도 보면요 뭐 이렇게 뭐 7억 6억 뭐 3억 뭐 여기 프랑스는 뭐 배우자 면제하면서 직계가족 뭐 1억까지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국가마다 복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회적 공감대나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 퍼센트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거는 각 그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나라 있죠? 일본. 아까 소득세 높다 그랬는데 의외로 일본이 유산취득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어떤 그 부작용을 따라가지 않을까,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유산세 방식도 편법이라든지 너무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공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고, 뭐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무서 전산 이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 AI까지 나온다면 더 뭔가 더 행정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뭐 그게 그 로드는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잘 보완만 한다면요. 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생각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기업들 가업승계 자녀분들 2세분 또 3세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긴 가업을 이어서 한번 100년 가는 기업 이런 거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빡세서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이슈긴 하거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